정부가 다음 달 1일 문을 여는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을 포함해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개장 전에 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에는 매주 해수욕장의 방사능 검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43개 위판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경매 시작 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어선이 입항하면 곧바로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해 위판장에 들어가기 전 방사능 유무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해역에서 같은 고동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통영이나 제주에서 동시에 위판이 되더라도 한 곳에 먼저 그걸 검사를 해서 이게 이상이 없으면 그 지역 전체는 이상이 없는 걸로 우리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마트와 백화점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번 달 소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CU는 방사능 불검출 시험 결과를 받은 천일염을 아예 기획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방사능 검사를 하는 수산물의 품목을 대폭 늘리고 분기별로 하던 샘플 검사를 주 4회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 위주로 검사를 했다면 지금은 해역 및 폭우에 따른 10종 이상의 어종을 분석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단계적으로 수산물 샘플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통식품업계는 장기적으로 일본과 거리가 먼 대서양 등으로 수산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선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학교나 각 지자체들도 저마다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수시 검사가 가능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들인데요. 과연 이런 장비들로 방사능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박진중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지난해 한 지자체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도입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소개했습니다. 측정기를 수산물에 갖다 대면 방사능 수치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야. 간이 측정기는 하나 하는데 한 10초에서 15초밖에 안 걸려요. 서울의 대형 수산물 시장에서도 비슷한 측정기를 사용 중이고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 이후로 휴대용 측정기를 서둘러 구매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MBC가 한 방사능 측정기 제조업체와 함께 시중에서 판매 중인 휴대용 측정기 세대의 정확도를 실험해봤습니다. 식약처가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의 핵종 중 하나인 세슘 137이 소량 들어있는 1kg짜리 표준 측정 물질에서 방사능을 감지할 수 있을까? 먼저 초당 방사능 개수를 측정해 알려주는 휴대용 측정기 감지 센서를 대봤습니다. 세슘을 갖다 대자 0.26개에서 0.69개로 수치가 올라가는 듯하다. 금세 0.09개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진다. 올라가기도 하고 이거 때문에 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의 변화는 없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세슘 137이 섞인 1kg 표준 물질은 100베크렐의 세기로 방사능을 분출하는데 이는 식약처가 정한 가장 대표적인 방사능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마이크로시버트 단위로 측정하는 또 다른 기계를 대봐도 화면상 수치가 오르내릴 뿐 정확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대폭 올려 표준 측정 물질보다 3,700배가량 강력한 37만 베크렐 세기의 세슘 용액에 가져다 대봤습니다. 그제서야 경고음이 울립니다. 일반적인 그냥 감도가 낮은 휴대용 측정기로는 누적을 아무리 해도 변화를 감지를 못합니다. 이런 휴대용 측정기는 보통 표면의 오염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처럼 직접 사고가 난 곳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비를 구매한 지자체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100%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제 급하다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안심시키는 정도는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지자체는
한 대당 300만 원이 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30여 대를 구입해 관할 학교마다 나누어졌고 현재 각 학교의 식당에서 학생 급식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검사 항목을 보면 검사할 필요가 없는 물질은 검사하고 국제적으로 꼭 하는 검사는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한 건도 기준치를 넘어선다든지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바닷물과 그리고 우리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 해양수산부가 검사하는 항목은 3가지, 세슘 134와 세슘 137, 요오드 131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고 원자로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요오드 131은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절반씩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가 단 8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 방출된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까지 오는데 4, 5년이 더 걸린다고 봤을 때 요오드 131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라 검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모니터링 항목 핵종 28개 안에는 요오드 131은 없습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수적으로 검사하는 요오드 129는 우리 정부의 검사 항목에서는 빠졌습니다. 요오드 129는 반감기가 1570만 년이라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긴 기간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이오다인 129를 측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작 이 3가지 물질을 검사 항목으로 고시한 식약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요오드 131이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요오드가 발견된다면 국내 오염원입니다. 또 요오드 129는 검사에만 1, 2주가량이 걸려 수산물의 유통 특성상 검사를 생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성에 맞춰가지고 주기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검사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는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오드 131은 모두 소실됐으며 요오드 129는 거의 측정되지 않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